새벽녘 수원역 광장을 가로질러 첫 차가 질주할 즈음 그곳엔 아직도 전날 밤의 잔열이 남아있었다. 선승홀 외벽의 전광판은 이미 다음 주 공연 홍보 영상으로 교체됐지만 사람들의 대화 주제는 여전히 한 이름에 머물렀다. 빈예서. 누군가는 그를 트로트계의 미남 황태자라 부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리얼리티 히어로라 불렀다. 불과 몇 시간 전 퍼붓는 장맛비 속에서 그는 무대보다 더 화려한 인간성을 증명해냈다. 기자 역시 그 밤의 목격자 중 하나였다. 타이핑이 굳을 정도로 젖은 노트북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그가 외친 단 3글자, 조심하세요가 계속 맴돌았다. 지금부터 내가 기록하려는 것은 한 편의 재난 영화 시놉시스가 아니다. 2025년 7월 19일 수원 선승홀 앞 경사로에서 실제로 벌어진 7분 46초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한국 대중문화 지형에 투척한 여운에 대한 가장 생생한 재구성이다.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반짝이는 스타의 모습과 전혀 다른 우산 대신 목소리 하나로 수백 생명을 품어하는 빈예서의 리얼타임 휴먼 다큐. 이 긴 서술이 끝날 무렵 독자는 아마도 경웅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하고 있을지 모른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늘은 심상치 않았다. 수학철 논두렁처럼 짙은 먹구름이 수원 일대를 뒤덮었고 기상청은 시간당 60mm 이상의 집중호우를 예보했다. 그러나 NEMALO 3탑 7전국 투어 수원 공연은 매진이었다. 표를 구하지 못해 눈물을 머금고 양도 구한 피켓을 든 팬들이 객석보다 밖에 더 많을 정도였다. 무대 안에서는 남자답게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같은 빈에서의 히트곡이 순차적으로 터져나왔고 객석은 휴대폰 플래시로 제주도 야경처럼 밝았다. 진짜 폭풍은 공연이 끝난 뒤에 찾아왔다. 밤 10시 4분, 앙코르 마지막 곡 찬란한 인생의 엔딩과 함께 은박지가 천장에서 흩날렸다. 빈에서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를 남기고 무대 뒤로 퇴장했다. 그리고 불과 6분 뒤, 선승홀 출입구가 팬들로 포화 상태인 가운데 하늘이 터졌다. 빗줄기는 굵기부터가 비가 아니라 소낙물에 가까웠다. 급경사 진입로는 순식간에 물막이 없는 미끄럼틀로 변했고 우비를 미처 펴지 못한 사람들은 우산보다 스마트폰을 보호하느라 발을 헛디딜 지경이었다. 동선 통제가 늦어지면서 출구는 자석처럼 사람을 빨아들이되 밀어내지 못했고 앞줄에서 넘어지는 이들이 있으면 도미노처럼 줄줄이 쓰러질 것이 분명했다. 10시 12분, 빈에서의 밴 서비스 차량은 주차장 램프를 돌아 나왔다. 매니저는 빗길이 위험하니 바로 숙소로 이동하자며 문을 닫으려 했지만 색소폰을 든 세션 멤버가 창밖을 가리켰다. 브레이크 등 너머로 비명인지 환호인지 모를 소리가 뒤엉켜 있었다. 그제야 빈에서는 차창을 열고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우비도 우산도 없는 20대 여성 팬 하나가 구둣굽이 빠지며 중심을 잃었고 뒤따르던 열댓 명이 동시에 놀라 몸을 피하다 바닥에 미끄러졌다. 휠체어 관람석에서 내려온 40대 팬은 자갈밭과 무릉덩이 사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허우적댔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집단 패닉의 전조가 퍼졌다. 여기서부터 기록은 목격담의 연쇄로 전환된다. 스태프 A씨의 증언에 따르면 빈에서는 매니저가 내민 옷을 뿌리치고 즉시 차에서 뛰어내렸다. 그의 첫 행동은 인파를 향해 손바닥을 세우고 외친 3글자였다. 조심해. 이미 비에 젖어버린 슬로건 봉투들이 바닥에서 들썩였고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발을 멈췄다. 그 짧은 동기화가 없었다면 뒤에서 밀어붙이던 흐름 때문에 실제 압사 사고로 번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전현무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영상 편집기에서 정지 버튼을 누른 것 같은 순간이었다. 그 다음은 놀라웠다. 빈에서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발밑을 비추며 넘어진 팬들의 발목부터 잡아 일으켰다. 스태프는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그는 무대에서 신던 운동화라 미끄러지지 않는다며 웃어 보였다. 이후 90초간 그는 팔을 벌려 사람들을 양방향으로 흩어지게 했고
매니저는 재빨리 단상용 스피커를 들고 와 우측 보행 구호를 틀어줬다. 경사로를 따라 내려오던 인파가 335 옆보조 출구로 갈라졌다. 빗물은 여전히 토해지듯 쏟아졌지만 무너질 듯 흔들리던 눈빛들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았다. 10시 15분, 질서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빈에서는 겨우 차로 돌아왔다. 그러나 염려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매니저에게 뒤쪽 주차장 쪽 사람들은 아직 통제가 안 되니 스태프를 더 보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팬들에게 위험 상황 시 대피 동선을 기억해달라는 부탁을 전하며 차창 너머로 두 손을 모아 인사했다. 아무도 몰랐다. 그 한마디 덕분에 현장에서 골절, 타박상 등 경미 부상조차 발생하지 않았고 200여 명이 제 시간에 귀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튿날 새벽 2시, 사건을 포착한 휴대폰 직캠 영상이 SNS에 최초로 업로드됐다. 제목은 단순히 팬들 구한 진짜 리더. 영상에는 빗속에서 번쩍이는 휴대폰 불빛 아래 옷도 없이 팔을 뻗어 팬을 일으키는 빈에서의 실루엣이 담겨 있었다. 해시태그 샵사인 조심하세요 한마디 기적, 샵사인 빈에서 수원 영웅은 폭발적 속도로 확산됐고 오전 7시 MBN 온라인파는 한 스타의 목소리가 만든 공명의 사상자라는 헤드라인으로 단독 기사를 냈다. 공명이라는 숫자는 히어로물의 상징보다 더 짙은 울림을 주었다. 사건은 빠르게 입체화됐다. 팬들이 직접 찍은 12개의 직캠, 선승홀 CCTV, 공연 주관사 드림뷰, 그리고 SNS 라이브 저장본까지 합쳐 23개 소스가 독립 다큐 제작사 파라미디어에 의해 36시간 만에 8분짜리 리얼타임 몽타주로 편집됐다. 유튜브에 공개된 이 영상은 24시간 만에 조회수 350만을 돌파했고 월간 광고료만 1억 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제작사는 광고를 전부 빼고 안전문화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발표해 또 한 번 박수를 받았다. 팬덤 사랑빈의 움직임도 빨랐다. 그들은 공식 카페에 조심하세요 챌린지를 개설, 등하교 출퇴근길에 찍은 안전매너 인증 사진을 올리면 빈에서의 자필 사인이 들어간 디지털 스탬프를 지급했다. 10일 만에 5만 건이 업로드됐고 수원시 관할 초중 고해선 안전 95릴레 캠페인까지 이어졌다. 교육청은 급기야 빈에서에게 청소년 안전 홍보대사를 제안했고 그는 어쩌다 보니 하게 된 일, 더 배우겠다며 직함을 수락했다. 언론의 호평도 잇따랐다. 문화평론가 이주헌은 라디오에서 팬덤 기반 스타가 공공안전을 실천으로 드러낸 첫 시그니처 사례라 평했고 사회학자 백선희는 관계적 리더십이 감성 영역을 넘어 물리적 생존 영역까지 확장된 사례라고 분석했다. 트로트 팬층이 40에서 50대 이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고정관념 역시 이번 일을 통해 재검토됐다. 20대 대학생부터 60대 중장년층까지 연령을 가리지 않은 팬들이 온라인에서 빈에서 경사로 모의 대피도 같은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자발적 안전교육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사건 직후 빈에서가 SNS에 올린 짧은 메시지였다. 옷은 다 젖어도 괜찮았는데 가슴이 더 젖을까봐 겁났어요. 여러분, 다치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 단 3문장이었다. 이 글은 15분 만에 10만 좋아요를 돌파했고 국내외 셀럽들이 진짜 어른의 언어라며 공유 릴레이를 벌였다. AI 감정 분석 업체 헤이모는 이 게시글을 2025년 국내 SNS 긍정 감성 탑 10분 중 1위에 선정했다. 이번 사건은 흥미롭게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위기, 리스크 대응 매뉴얼을 재정의하게 만들었다. 기획사들은 속속 스타 긴급 상황 행동 가이드를 업데이트했고 몇몇 대형 공연장은 경사로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추가 설치했다. 무엇보다 공연 종료 후 우천시 우선 대피 안내를 LED에 표기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업계 관계자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생명을 지켰고 그 여파가 시스템을 바꿨다며 포스트 팬덤 시대의 스타는 오늘도 무대 밖에서 사회적 자본을 생산한다고 평했다. 빈에서 개인에게도 큰 변곡점이 됐다. 그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다. 스위프트보이.
음악방송 대기실, 예능 촬영 현장을 막론하고 스태프들은 그를 보면 안녕하십니까? 세이프티 보이라며 반갑게 인사한다. 그는 쑥스러워하며 다음 앨범 제목으로 써달라고 농담하지만 사실 이미 차기 앨범 프롤로그 트랙 가우드 유어 하우트를 작곡 중이라는 소문이 돈다. 가사에는 단 한마디로 서로를 지키는 법이라는 구절이 반복된다는데 실제로 지난 녹음 현장에서는 코러스로 팬들의 조심하세요 합창 샘플이 삽입됐다는 뒷얘기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그에게 과도한 보호자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하지만 팬덤 사랑비는 보호 본능이 아니라 동반자 의식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들은 빈에서를 우리가 지킬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키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를 증명하듯 사건 이후 열흘 동안 사랑빈 팬카페에는 나의 조심하세요 사연이라는 게시판이 개설돼 교통사고, 위기 탈출기, 학교 급식실에서의 낙상 방지 사례 등 일상 속 안전 미담이 빗발쳤다. 팬들은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스타에게서 배워 서로에게 전파하는 자발적 공동체로 변모했다. 수원시 역시 발 빠르게 움직였다. 시 관계자는 다음 대형 공연부터는 빈에서 세이프존을 운영, 우천 대비 레인코트와 미끄럼 방지 패드를 무료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는 조심하세요 리듬 체조가 삽입된 안전교육이 시범 도입됐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동네 경사로 안전지도 자가 제작 열풍이 일었다. 단 한 번의 외침이 지역사회 공중보건 프로그램의 촉매가 된 셈이다. 사건 3주 후 기자는 빈에서를 단독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다. 장소는 연습실. 복장은 흰 티셔츠에 트레이닝 팬츠, 그리고 손에는 땀이 맺힌 마이크.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그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제가 아니라면 누가 외칠까? 누가 외치든 상관없는데 그 순간엔 저밖에 못 들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해야죠. 이어 사실 조심하세요라는 말은 노래할 때도 마음속으로 자주 되뇌는 주문이라며 호흡을 세게 밀어붙이면 성대가 다치니 늘 조심하며 노래한다고 했다. 노래를 부를 때도 무대 밖에서도 그는 결국 같은 어법으로 사람을 지킨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기자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많은 이들이 당신을 리얼리티 히어로라 부르는데 영웅이 된 기분이 어떤가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영웅은 너무 무겁죠. 그냥 노래 잘하는 동네 형이자 목소리 큰 안내방송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저보다 더 빨리 외칠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 목소리 뒤에서 박수치면 되죠. 그 말 한마디에서 기자는 진짜 리더십의 본질을 깨달았다. 사람을 이끄는 힘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필요할 때 먼저 나서는 용기와 이후엔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겸손이라는 것을. 오늘도 선승홀 경사로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 위에 적힌 노란 스티커가 반짝인다. 지나가는 팬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는다. 누군가는 이곳이 우리의 작은 기념관이라며 스티커 위에 손 하트를 만들고 누군가는 저기가 내 목소리의 시작점이라며 슬로건을 조용히 되새긴다. 누가 교향곡을 거창하게 틀어놓지 않아도 그곳에는 작은 합창이 이어진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만든 꾸밈없는 안전의 화음이다. 그리고 그 화음의 첫 음표를 뿌린 주인공, 빈에서는 오늘도 무대에 선다. 밝은 조명 아래서 수천 명의 환호를 받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객석 뒤편 비상구 표식을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한다. 노래 가사는 변주되지만 마음속 주문은 늘 같다. 조심하세요. 이 세 글자가 낯선 도시, 낯선 무대, 낯선 청중을 만날 때마다 또 다른 7분 46초의 기적을 가능케 할지 모른다. 우리는 그 가능성의 목격자가 되기 위해 다시 공연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